버려야지 하고 손을 뻗는 순간 머릿속에서 누군가 속삭입니다. 언젠가 쓸지도 모르잖아. 3년째 같은 자리에 있는 그 물건. 당신은 오늘도 서랍을 닫습니다. 당신의 서랍 속에 3년째 잠들어 있는 그거. 버리려고 손을 뻗을 때마다 이상하게 멈칫하게 되는 그 순간. 그건 당신이 게으른 게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아주 정교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3가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첫째, 왜 멀쩡한 물건을 버리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이별보다 힘든 일인지. 둘째, 당신의 핸드폰 사진첩이 23,000장을 넘어가는 진짜 이유. 셋째, 가장 불편한 진실.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건 물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새벽 2시 14분. 책상 서랍을 열어본 적 있으신가요? 거기엔 3년 전에 받은 명함, 언젠가 쓸 것 같은 충전 케이블, 한 번도 쓰지 않은 사은품, 유통기한이 지난 약. 분명히 쓸 일 없다는 걸 아는데 이상하게 손이 안 가는 것들. 기억해두세요. 그건 물건이 아닙니다. 1980년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세일러는 한 가지 특별한 실험을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머그컵을 나눠주고 컵을 가진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이 컵을 얼마에 팔겠습니까? 평균 답변은 약 $7. 그리고 컵을 받지 못한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컵을 얼마에 사겠습니까? 평균 답변은 약 $3. 똑같은 컵인데 내 손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치가 2배가 된 겁니다. 이걸 소유 효과라고 합니다. 내가 가진 물건은 실제보다 더 비싸 보이는 게 아니라 더 비싸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 함정이 작동합니다. 손실 회피. 인간의 뇌는 이득보다 손실을 2배 더 크게 느낍니다. 10,000원을 얻는 기쁨보다 10,000원을 잃는 고통이 2배 더 큽니다. 물건을 버린다는 건 뇌에게는 손실입니다. 내가 이미 가진 것이 내 손에서 빠져나가는 경험. 그래서 버리는 순간 뭔가 나한테서 떨어져 나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 케이블이 정말 쓸모 없어서 못 버리는 게 아닙니다. 쓸모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못 버리는 겁니다. 그 가능성을 버리는 건 내 미래의 어떤 순간을 미리 버리는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저장장의 연구에서 밝혀진 첫 번째 진실입니다.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건 그 물건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그 물건이 쓰일지도 모르는 미래의 가능성 때문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정리를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르지? 그런데 2013년 정신질환 진단 매뉴얼이 개정되면서 저장장애가 독립적인 진단명으로 분리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강박장애의 한 증상으로만 여겨졌던 겁니다. 왜 분리됐을까요? 연구자들이 수천 명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저장인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나타난 건 정리를 못하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능력이었습니다. 버릴지 남길지 그 하나만 결정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물건을 하나 집어들었을 때 당신의 뇌 속에서 벌어지는 일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건 추억이 있는 물건일까? 아닐까? 이게 나중에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버리면 후회할까? 안 할까? 이걸 버리면 나는 후회하는 사람일까? 현명한 사람일까? 수십 가지 질문이 1초 안에 스쳐 지나갑니다. 그래서 결국 손에서 내려놓고
다시 서랍에 넣는 겁니다. 심리학자 랜디 프로스트는 이것을 결정 회피의 완벽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실수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너무 강해서 결정 내리는 것 자체를 미루는 것. 나중에 생각하자. 지금은 바쁘니까 언젠가 정리할 시간이 오겠지. 하지만 그 시간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정은 물건에 대한 결정이 아니라 미래에 어떤 내가 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집은 어쩌면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핸드폰 사진첩은 어떻습니까? 2만 장, 3만 장. 지난달에 본 것도 아니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진들. 그건 당신이 안 지운 게 아닙니다. 못 지운 겁니다. 21세기의 저장장애는 더 이상 서랍 속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클라우드에 쌓인 파일들, 읽지 않은 이메일 3만 통, 북마크만 해두고 다시 들어가지 않은 링크들, 좋아요를 눌렀지만 본 적 없는 영상들. 연구자들은 이것을 디지털 호딩, 디지털 저장 강박이라고 부릅니다. 물리적 공간은 차지하지 않지만 결정은 똑같이 미루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디지털 저장의 무서운 점입니다. 물리적 저장은 언젠가 방이 꽉 차서 누군가 발견합니다. 하지만 디지털 저장은 무한한 클라우드 용량 뒤에 숨어서 당신의 결정 회피를 영원히 유예시킵니다. 당신이 지우지 못한 3년 전 그 사람과의 카톡, 떠난 사람의 전화번호, 다시는 열지 않을 폴더. 그건 데이터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 영상의 가장 불편한 진실이 나옵니다. 우리가 언젠가 쓸지 몰라 라고 말하며 버리지 못하는 건 물건만이 아닙니다. 끝난 관계, 연락하지 않는 친구, 나를 소진시키는 직장, 맞지 않는 사람.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건 앞에서 하는 그 말을 관계 앞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젠가 다시 연락할지도 몰라서, 언젠가 이 회사에서 기회가 올지도 몰라서, 언젠가 이 사람이 변할지도 몰라서. 우리는 물건만 쌓아둔 게 아닙니다. 관계도 쌓아뒀습니다. 쓰지 않는 인간관계를 서랍 속 케이블처럼. 심리학에선 이것을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도 부릅니다. 이미 투자한 시간, 감정, 에너지가 아까워서 더 이상 가치 없는 것에 붙잡혀 있는 심리. 3년을 만난 사람이니까, 5년을 다닌 회사니까, 10년을 알고 지낸 친구니까. 물론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결정은 해야 합니다. 지금 이 관계가 나를 살리는지, 갉아먹는지, 그 결정만큼은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저장장애를 연구한 심리학자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건 환자들이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물건이 자신의 정체성의 일부라고 느끼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이 물건을 버리면 이 물건을 가졌던 과거의 내가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 이 관계를 끊으면 이 관계 속에 있었던 내가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 그래서 못 버리는 겁니다. 물건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과거의 나를.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장장애 치료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방법은 의외로 정리가 아닙니다. 재구조화입니다. 인지행동 치료의 창시자 아론 벡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사실이 아니라
사실에 대한 해석에서 나온다고. 버리는 건 잃는 것이다라는 해석을 버리는 건 선택하는 것이다로 바꾸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권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째, 언젠가를 언제로 바꾸기. 언젠가 쓸지 몰라가 아니라 지난 1년 동안 이걸 썼나라고 묻는 겁니다. 쓰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쓰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둘째, 버림을 보냄으로 재정의하기. 이건 단순한 말장난이 아닙니다. 버림은 상실이지만 보냄은 결정입니다. 내가 주도권을 가진 행위입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 작은 결정부터 연습하기. 서랍 하나, 사진 10장, 오래된 연락처 1개, 한 번에 다 할 필요 없습니다. 결정하는 근육을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장장애의 본질은 물건이 아니라 결정 근육의 약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근육은 연습하면 돌아옵니다. 당신의 방에 쌓인 것들, 당신의 핸드폰에 쌓인 사진들, 당신의 인생에 쌓인 관계들. 그것들은 당신이 게을러서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결정하지 않은 미래들입니다. 정리는 물건을 버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삶의 통제권을 다시 내 손에 가져오는 일입니다. 오늘 밤 단 하나, 3년째 서랍에 잠들어 있던 그것을 손에 쥐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게 정말 내 미래에 필요한가? 아니면 내 과거에 필요했던 건가? 기억하세요. 버린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물건이 아니니까요.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